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평론가 박연미가 진행하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평균대 위에서 딱 따져보겠습니다. 쏟아지는 경제기사 속에서 중심 잡는 법 배우는 따져봅시다. 오늘은 이정우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준비해 오신 소식이 굉장히 생활과 밀접해요. 여러분, 쿠팡, 네이버, 배달의 민족 이 세 가지 사이트의 공통점이 뭘까요? 적어도 우리가 하루에 한 번 이상 들여다보는 사이트라는 건데 이것들을 관장하는 법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이 바로 이런 회사들을 관장하는 법인데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이걸 주제로 가져오셨어요. 이거 어려운 주제인데 우리가 요거 왜 다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이제 실생활에서는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예. 배달을 1년에 시키는 경우가 지금 성인 남녀를 기준으로 해도 1년에 한 60건 이상 되니까. 예. 그렇죠. 제가 이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 한 달 동안 순수하게 주문하려고 들어가는 유저를 보니까 2천만? 예, 그 그러니까 거의 서울 인구의 2배가 한 달에 여기에 사용자로 확인이 된다고 하는데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이 회사들을 어떻게 바꾸려는 법이죠? 이게 지금 뭐 갑자기 업력 자체가 10년이 안 된 기업이 유통시장 전체를 갖다가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커진 상황인데 그러네요. 그동안에 네. 이용하는 소비자 관련한 보호나 이런 것들이 조금 미흡했던 게 사실이죠. 돈만 벌고 소비자 보호 이런 거는 좀 거래처하고 둘이 해결하세요 이래 왔다는 얘기죠? 예. 네이버에서 보고 물건을 샀는데 뭐 네이버는 사실은 우린 중개만 했을 뿐이다라고 빠져나가면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네이버를 통해서 순이마켓에서 옷을 하나 샀다. 근데 옷을 샀는데 아동복이 왔다. 그래서 요거 바꿔주세요, 환불해주세요 하는데 순이마켓에서는 아니다. 네가 뚱뚱해서 그런 거다라고 했을 때 환불이나 교환이 안 되면 네이버에 따져도 소용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동안은. 그렇죠. 네. 앞으로는 순이마켓이 말을 안 들으면 네이버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연대 책임을 좀 질 수 있도록 법안 자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요번에 냈습니다. 예. 입법 예고를 5일부터 했으니까 한 40일이니까 다음 달까지 중순까지는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돈만 벌고 책임에선 자유로웠다. 이게 너무 땅 짚고 헤엄쳐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전자상거래를 둘러싼 요 순이마켓 같은 구체적인 분쟁 사례 이런 것들 좀 알려주세요. 그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을 했던 하쿠나 라이브 사건이 제일 큰 뭐 이슈였는데요. 작년에 8월 달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초등학생이 하쿠나의 VJ들한테 후원을 이렇게 이제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 후원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무려 단 10일 정도 만에 1억 한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35명의 VJ들한테 후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이커머스, 라이브 커머스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방송에 VJ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양반들한테 초등학생이 10일 동안요. 예. 1억 5천만 원을 쏴줬다는 얘기인데 1억 3천만 원. 1억 3천만 원. 예. 이 초등학생 재벌 3세인가요? 아니, 평범한 가정에 어머니는 또 장애인이었고요. 그 돈을 어디서 났죠? 클릭을 하면은 이게 돈으로 환산돼 가지고 자기한테서 나간다는 걸 몰랐던 거죠, 초등학생은. 그냥 내가 저 사람이 좋아서 예를 들면 뭐 별풍선이라면 별풍선, 별이면 별 이런 것들을 그냥 보내주면 이 아이는 그냥 저 사람이 좋아서 응원해준다 생각했는데 그렇죠. 예. 실제로 결제가 된단 말씀이죠. 예. 그러면 연동돼 있는 카드에서 카드값으로 청구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이제 놀라가지고 들여다 보니까 이제 돈은 이미 그만큼 나가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더만은 똑같이 이제 하쿠나에서도 우리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사실 중개만 했을 뿐이고 우리는 책임은 없다. 그리고 이제 정책상 환불은 불가능하다라고 처음에는 이야기했죠. 정책상 환불이 불가능하다. 정책상 환불이 불가능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물건을 사도 7일 이내 교환 환불은 다 되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예. 그리고 이제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금융 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사실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아버지가 이제 35명의 개인 정보를 모르지 않습니까? 연락처도 모르고. 그렇죠. 그래서 SNS를 다 뒤져가지고 VJ들을 일일이 역추적해가지고 검색했던 거죠. 그래서 일일이 연락하고 돈을 이제 환불 동의를 받은 거죠. 다. 그래서 VJ들 그 35명이라고 하셨는데 다들 환불해 준다고 했나요? 한 명만 안 했습니다. 4,630만 원을 최고로 많은 액수였는데 네. 그분만 이제 동의 못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야. 이게 한 석 달을 예. 갔습니다. 석 달을. 그러면은 그분은 환불을 지금 아직도 환불에 동의 안 한 상태예요? 아닙니다. 그 하쿠나가 선 환불을 일단 하고 하쿠나가 그 VJ한테 나중에 이제 말하자면 구상권을 청구해서 예. 나중에 받겠다. 예. 근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라이브 커머스, 이커머스가 코로나19 시대에 굉장히 일상적으로 자리 잡은 쇼핑의 어떤 한 형태인데 그렇죠. 결제하는 사람이 누군지 확인도 안 하고 등록돼 있는 카드로 아무나 그렇게 쏠 수 있으면 요거 문제가 될 텐데요. 개정안이 시행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한 전자상거래법이 한 4가지 정도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첫째는 연대 책임입니다. 그동안에는 뭐 입점업체 혹은 판매자라고 이야기했던 그분들이 제품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정당한 환불 요구를 거부하고 이러면은 그 플랫폼 기업들은 이제 책임을 안 졌는데 플랫폼 기업들도 연대 책임을 지게 하는 거. 둘째는 이제 이것도 뭐 아마 피해를 많이 보셨겠죠. 좋은 광고 후기를 보고 이제 상품을 구매했는데 알고 보니까 돈 받고 했던 광고글이었다. 그러니까요. 뭐 7일 만에 어떻게 됐어요? 이런 것들. 예. 네. 그래서 이제 노출 검색 뭐 순위라든지 후기 게시판 운영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해야 된다. 플랫폼 기업이.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당근마켓에서 가짜 거래가 일어났을 경우에 그러고 나서 이제 잠수 타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고거래, 지역 기반으로 중고거래하는 그 당근마켓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연간 거래액이 1조 원 정도 그렇죠. 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당근입니다. 예. 이게 뭐 저도 자주 이용하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이제 예. 유저시구나. 근데 이게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면은 네. 그동안에 이제 잠수 타는 게 일상화되어 있었죠. 그럴 경우에 이제 플랫폼 기업이 그분의 개인 정보를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 알려주게 돼 있는데 이게 저는 정보공개법상 조금 논쟁거리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알아 마땅하지만 또 공개하는 사람은 싫을 수도 있고 그렇죠. 나쁜 짓 안 하면 제일 좋은데 뭐 세상에 다 착한 사람만 있으면 법도 없고 경찰도 없겠죠. 옛날처럼 뭐 벽돌을 넣어놓고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그러니까요. 그 물건 보내준다고 하고 상자에 벽돌 받으신 분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게 한다는 건데 이걸 보도하는 시각이 매체별로 좀 다른 모양이에요. 예, 근데 워낙 소비자 피해가 많다 보니까 뭐 진보 보수 매체들이 다 첫 보도들은 대부분 소비자 쪽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대부분 보도했었습니다. 옳다. 예. 이 법 필요하다. 뭐 조선일보 제목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돼 있었죠. 네이버에서 샀는데 네이버 책임 없다고 이제는 안 통한다. 뭐 이런 제목이었죠. 조금 더 살려주세요. 네이버에서 샀는데 네이버 책임 없다고? 예, 예. 이제는 안 통해. 네. 뭐 이런 식의 제목이었고. 이제는 안 통해요. 예. 한겨레도 뭐 비슷한 제목을 썼고요. 네. 뭐 세계일보나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 이렇게 보호 장치가 조금 생겼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예고를 했다. 이런 정도의 정보를 소개했는데 조금 튀었던 게 중앙일보 기사였습니다. 중앙일보는 제목이 중고거래에서 문제 생기면 당근마켓이 배상, IT 기업 난리. 뭐 이런 식의 제목이었습니다. 아 이건 이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누가 봐도 너무 당근 편인데요. 네, 이게 IT 기업 쪽에 이제 너무 저는 IT 기업이 문제 제기하는 것 자체는 충분히 용인되고 개인정보보호법상 이건 이제 휴대폰 번호라든지 이런 걸 갖다 정보를 공개하는 게 맞냐 이건 논쟁거리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분명히 그건 철학적인 고민거리죠.
근데 이제 IT 기업의 반발만 담았죠 기사에. 좀 그래서 좀 되게 아쉽더라고요. 제목이 보통 이게 기계적인 균형을 위해서라도 그 VS로 써주잖아요. 예, 그렇죠. 이쪽은 네. 요렇게, 이쪽은 요렇게인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중앙일보 중고거래 문제 생기면 당근마켓이 배상 점점점 IT 업계 난리.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소비자들은 벽돌 받았던 소비자 마음은 그렇죠. 좀 뭐. 섭섭한데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게 중앙일보 보도가 완전히 잘못된 보도인 건지 아니면 법안 자체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짚고자 함이었는지 그거는 한번 따져봐야겠네요. 또 후속으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고 IT 업계에서는 지금 이제 네이버가 회장사로 되어 있는 인터넷 기업 협회가 스타트 기업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네.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동 입장문을 발표를 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이게 뭐 디지털 경제를 붕괴시킬 만한 정도의 과잉 규제 입법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충분히 뭐 이해는 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네. 붕괴시킬 정도의 과잉 입법이다. 이게 비교 형량을 해봐야겠지만 글쎄요. 이게 네이버는 흔히 포털 사이트로 알고 계시지만 우리나라 최대 이커머스 기업입니다. 그렇죠. 이게 거래 금액이 2조 원대이고 당근마켓도 1조 원짜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요 정도 책임도 안 지겠다는 건 약간 얄미운 느낌도 있는데 여하간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뭐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돈을 좀 번다 이렇게 주목을 받으니 가혹하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는 있겠네요. 네, 그럴 수는 있죠. 그래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그 입장 발표에 대해 가지고 뭐 오늘 아침에 또 입장 발표를 했는데요. 잠수를 탄다든지 판매자가 입장업체가 아예 사라져 버린다든지 네. 이럴 경우에만 한해 가지고 정보 공개를 피해자에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건 아마 논의를 해 들어가면은 절차와 규정을 좀 잡아놓고 명확하게 정보 공개를 할 수 있는 조건들과 기준들을 정확하게 잡으면은 충분히 좀 협의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사기 거래, 불법 거래 이런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알려줘야 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좀 가다듬어 가면 될 것 같은데 IT 기업들이 다소 엄살이 심하다 이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언론이 보도하는 내용의 온도를 좀 따져봐야겠는데요. 오늘 제대로 따져본 것 같네요. 이정호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님과 함께 오늘은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따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